사실 우리 시장은 여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때, 요 때가 2017년, 그죠? 2016년, 17년 이 부분에서 탄핵 전국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그 몇 개월에 걸쳐서 하락의 흐름을 보였을 때 한 5.3%, 그죠? 코스닥 기준 5.3% 정도 하락을 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하락이 이따가 보겠지만 확인하겠지만 거의 6%가 넘어서는 흐름이라면 단기적으로는 그지? 그 하락 영향을 충분히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는 제가 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는 안 했어. 왜 안 했냐면 그때는 그제 뭐 탄핵이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탄핵의 사유도 지금처럼 뭐 박근혜 대통령 사태 때나 탄핵 때나 지금 탄핵 때처럼 그런 이유가 아니었잖아. 그런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때는 20% 가까이 시장이 하락을 했다고. 그죠? 근데 그건 탄핵 때문에 하락을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죠? 그 당시에 경기 상황, 이게 계속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락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죠? 그 부분인데 우리 시장은 사실 계속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수출과 연관성이 높고, 그 수출의 연관성이 그죠? 미국이나 중국의 경제 지표, 이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고 ISM 제조업 지수나 또 ISM 신규 주문이나 그죠?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니까. 그래서 사실 그 당시 그죠? 노무현 대통령 요때는 뭡니까? 경기 상황이 글로벌적으로도 안 좋았었던 영향이고, 실제 탄핵의 영향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거고, 그죠? 진짜로 탄핵 사유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시장이 그 탄핵 사유라는 탄핵이라는 자체의 사안으로 하락했었을 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이었기 때문에 그때를 여러분들께 비교를 해서 그 당시에 5.3%, 약 10월 11월에 5% 정도 하락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수요일 날 했던 거야.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주 추세에 조금 전에 우리나라 국내 수급으로 보더라도 이제 연기금이나 금융투자 이쪽은 매수세가 들어오는 중장기적인 성향의 매수세고,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안 좋은 거니까. 정치적 혼란이니까 그 정치적 혼란이 경기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ISM 신규 주문과 관련해서도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미국 시장에서 이 ISM 제조업의 신규 주문이 늘어났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이후에 되돌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인데, 전체적으로 이 ISM 요 하늘색 부분의 흐름 부분들이 그거하고 지금 우리 코스피 진한 파란색하고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ISM 제조업의 신규 주문이나 재고, 요게 우상향하는 흐름이 전개가 되면 우리 코스피 지수도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게 이제 경제 지표의 방향성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때 보게 되면 신규 주문, 요 하늘색 부분이 내려왔고, 그죠? 그리고 2017년에는 올라가는 흐름 부분. 그래서 요때, 그죠? 2016년, 17년 넘어갈 때 올라갔다가 신규 주문 재고, 여기서도 하락하잖아, 그죠? 거기도 이제 여기 하락을 하는데 지수도 하락을 했고, 거기에 이제 2020년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확 신규 주문이 줄어들고 이제 난리가 난 부분인데, 여튼 그 탄핵 전국 그때는 그 이전에 하락을 했다가 의결하고 나서 오히려 시장 지수에 의해서 돌아섰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탄핵 전국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 영향이고, 중요한 건 경기 지표가 좌우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아까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을 때, 최순실 게이트 태블릿 PC 보도가 2016년 10월 24일 처음 발표됐을 때, 그죠? 그랬을 때 지수가 그렇게 하락을 한 거라고. 오히려 탄핵 소추안 의결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한 3월, 한 3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의결을 하고, 그죠? 이 당시에는 점진적으로 올라갔는데, 이것 또한 아까 봤었던 경기 지표가 양호하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사실 외국인들이 그 전에 이 태블릿 PC 보도 전에 우리 시장 안 좋았었던 이유는 외국인들이 이 회색 부분 매도를 하고 있었고, 오히려 이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해도 외인들은 매수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의 흐름은 그 전부터 수출 증가율이 1.4%까지 떨어지고, 그죠? 7월 달부터 계속해서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고, 그런 과정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로 전환돼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와중에 비상계엄이라는 흐름이 나타나서 수, 목, 금을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죠? 이 탄핵이라고 하는 계엄이라고 하는 내용 부분은, 계엄은 조금, 그 계엄이라는 게 쇼크를 좀 더 넣은 거지. 일반적인 탄핵이 아니고, 이 계엄에 의한, 그거 보지 못할 걸 우리가 봤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의회에 군인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이게 뭐예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불안감, 그죠? 쿠데타 뭐 이런 걸로 연상되는 그런 부분이 진행되니까 수목금 3일 동안 시장 지수가 충격을 받은 거라고. 그러면 지금 2443포인트 지금 현재의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밸류 관점에서 코스피는 선행 PER이 8.3배, PBR이 0.81배, 확정 실적으로는 0.86배. 여기까지 지금 내려온 이 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만한 확률 부분에 크겠느냐? 여기서 더 내려가서 쭉 빠지려면 뭡니까? 미국 시장도 급락으로 이제 급락 추세, 이제 하락 추세로 돌아서고, 그런 와중에 우리 시장이 정치의 발목을 잡혀서 수출도 더 안 되고 내수도 더 안 좋아지는 흐름으로 전개가 된다면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 그건 확정 실적이 아니라 미래 실적에 반영을 하면서 내려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혼란의 기간이 얼마만큼 더 연장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부담일 수는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제2차 계엄령에 대한, 이거는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조금 오버한 부분이다라고 봐. 1차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죠? 2차를, 그죠? 지금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대가 옛날처럼 일사불란한 모습이 아니잖아. 그죠? 응? 책임 안 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계엄을 하는 당시에 그 주요 지휘관들이 계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정도로. 그거는 뭡니까? 이 계엄이라고 한 부분이 저는 암만 생각해도 뭔가 의심적인 부분이 있어. 그건 어떤 의심적인 부분, 그것까지 다 설명할 이유는 없고, 중요한 건 1차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2차를 한들 따라오지도 않을 거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확신할 수 있다고. 왜? 정말 뭔가를 뒤집을 의사를 가졌다면, 그죠? 1차 때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았겠지. 그죠? 그리고 그 1차 하고 난 다음에 그 주요 지휘관들이나 모습의 흐름을 보게 되면 2차를 해도 안 된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상식적이면. 그죠? 그러니까 2차 계엄이나 이런 것이 없다면, 그죠? 그런 그 불안감까지 자극을 해서 금요일 날 시장 지수가 내려온 상황이라면 더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자, 분명히 탄핵 정국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앞으로 야당이, 여당이, 그 여당 내에서도 한동훈 쪽하고 친윤계 쪽하고 어떻게 될지 제가 더 어떻게 정답을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중요한, 제가 주식을 하면서 IMF, 그리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리고 그 카드 사태라든지 우리나라의 중요한 악재의 흐름, 이런 것들을 다 겪어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죠? 중요한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을 훼손하는 흐름 부분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그런 매크로 악재의 부분은 시간이 해결을 해줬다는 건 분명해. 그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주 최근에 보면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그죠?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멸망할 것 같았잖아. 종합주가지수가 1411포인트까지 내려와서 박살이 날 것 같았잖아. 앞으로는 주시장이 떨어지는 일만 남을 것처럼.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해치고 돌아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분명히 부담 요인이고 외인들이 현물 매도를 하고 해서 했는데 아까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요거야. 뭐냐면 외국인들이 사실은 12월 3일 화요일, 그죠? 5,655억 매수 들어오고 현선물 매수 들어오고 하면서 위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그랬는데 계엄, 이 탄핵 이런 정국이 나오면서 수목금 매도를 했는데 이 매도를 어떤 섹터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 전방위적으로 다 주시장을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고 그 이후에 무엇을 주로 매도했느냐? 그게 아까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첫날 이야기했잖아. 그죠? 원전 관련주, 대왕고래 관련주, 밸류업 관련주.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른 주식도 떨어지긴 했어도 이쪽이 가장 큰 투매가 나온 부분이야. 응? 그런데 실제로 매도를 세게 한 쪽은 이쪽이에요. 은행, 자동차, 건강관리, IT가전, 증권화학, 에너지 이쪽 라인. 그죠? 이거 파란색. 실제로는 이쪽을 요걸로 보면 왼쪽 지표를 보게 되면 이게 은행, 유틸리티, 보험 이쪽이 가장 많이 매도한 쪽이고 오히려 반도체나 비철, 목재는 조금 매수를 했어. 그죠? 요거는 이제 1년 전체를 본 연초 이후 외국인 지분율
요게 뭐야? 은행이 연초 이후 지분율을 한 7, 8% 늘렸고, 그죠? 오른쪽이 이 지분율이니까 많이 늘렸었던 섹터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12월 4일 이후에는 매도를 했지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탄핵이 됐을 때를 가정을 하고 정책의 동력이 상실할 수 있는 쪽으로 매도가 세게 나온 거라고. 응? 한국 시장을 매도를 했지만, 그죠? 그 계엄 이후 매도를 세게 했지만 그 부분은 시장 전반을 다 세게 때린 부분이라기보단 연초에 지분을 늘렸던 은행이나 뭐예요? 보험, 밸류업 관련, 그리고 원전 관련, 대왕거래 관련 이런 쪽의 매도 부분을 제외하면, 그죠? 그쪽은 당연히 매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 대통령 탄핵이 됐을 때는 정책 동력이 확 상실이 되니까. 그리고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야당이 주도권이, 전국의 주도권이 대통령에서 야당으로 넘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넘어갔을 때, 그죠? 에너지 쪽에서는 원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뭐예요? 태양광 쪽을 강조해서 예산안 삭감하는 와중에도 태양광 쪽은 뭐예요? 예산을 증가시켰으니까. 그게 기본 생각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거기다가 야당으로 넘어갔을 때, 전국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갔을 때 강제로 뭐 거의 뭐야? 강제로가 아니라 뭡니까? 금투세도 결국은 폐지 쪽으로 뭐 이야기하면서 결정이 늦게 났지만, 그죠? 앞으로 이후에 금투세도 존속될 수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런 우려와 그리고 그 속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입법에 놓여져 있는 법률안, 이런 쪽이 다 야당 쪽으로 가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었던 뭡니까? 배당소득세 인하 혹은 분리과세 이런 부분들, 이건 야당이 기본적으로 부자 감세 이후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금투세 폐지도, 그죠? 나중에는 뭐 그거 했지만 일단 기본 정책 흐름은 이쪽이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상속세제나 OECD 평균 20%인데 우리나라는 대주주 상속세율이 60%. 그러니까 이것도 야당 쪽에서 부정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밸류업 관련 부분들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 매도가 오히려 더 셌다. 그죠? 그러면 그런 쪽 부분에 대한 흐름 부분으로 매도가 세게 나온 거고,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이 시장 전체 지수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뭡니까? 선물이지. 그 선물 옵션 부분을 봐야 되는 거지. 왜? 이번 주간은 뭐도 있어요? 선물 옵션 만기도 놓여져 있잖아. 그죠? 그래서 선물을 보는 거예요. 응? 사실은 화요일까지, 그죠? 주식 시장은 거래소에서 매수가 들어온 포인트가 화요일이지만 그 전부터 제가 8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1조 3천억 정도 외인들이 선물을 매수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12월 들어서 또다시 1조 정도를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뭐예요? 비상계엄 선언 이후 2,200억 매도했잖아. 2,000억, 2,200억. 그리고 목요일 날 쉬었고 금요일 날은 오히려 매수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주식으로는, 그죠? 탄핵 부분, 그리고 전국 혼란, 전국이 야당으로 넘어가면서 야당 우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시장에서는 밸류업이나 대왕거래, 원전 이렇게 정부 정책 동력 상실 쪽 섹터 부분을 세게 매도를 한 거고, 주식을 매도한 부분이 선물 부분에서는 오히려 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죠? 이런 흐름이라면 시장은, 그죠? 서서히 반등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를. 환율에 대한 부담,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매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막 이런 불안, 막 해가지고 막 요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은 저점이 나오는 게 빨라질 수 있어요. 주변 악재가 막 터져 나왔을 때가. 응?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을 할 때 개인 투자가들이 어려운 기간에는 주식을 못 참아. 힘든 구간에는. 그리고 그 힘든 구간을 잘 지켜서 막 올라가지고 이제 조금 올라가면 좀 부담인데 이럴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시장이 들어오잖아, 사실은. 주시장이 좋다 그래야. 왜? 그때는 가격이 많이 올라서 부담되는 구역으로 들어오는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에서 내려오더라도 내려올 폭은 크지 않고 조금 시간을 견디면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 보여지는 그 타이밍에 버리게 된다고, 주식을. 저는 그 위치에 와 있다라고 봐. 그래서 오히려 주변에서 들리는 뉴스를 차단해야 될 때다,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그죠? 정치권의 이 혼란에서, 정치적 혼란이, 정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기업이, 그죠? 지금 막 생산하고 수출하는 게 갑자기 막힙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미국의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게 우리 시장 산업에 어떤 영향을 더 줄 거고, 또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나 금리 정책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 어떤 게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인지 뭐 탄핵 안 되고 그죠? 뭐 저 여야가 뭐 괜찮다 서로 뭐 이렇게 화해하고 그런다고 개별 기업 주가가 팍팍 오릅니까? 그러지 않아. 그건 분위기일 뿐이지. 그 둘이 쎄쎄쎄 한다고 개별 기업이 수출 능력이 없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 주가가 오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시장의 펀더멘털이고 개별 기업의 경쟁력이야. 주가는 온갖 잡세의 소리가 들려서 주시장에 노이즈를 발생을 시킨다 하더라도 결국 주가는 뭐예요? 개별 기업의 경쟁력과 그 산업의 성장, 모멘텀으로 가는 흐름이 진행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은 안 좋은 이야기가 많지만 그 안 좋은 이야기에 귀 기울일 부분보다 오히려 그죠? 더 이럴 때일수록 경제지표와 그리고 개별 기업의 흐름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된다. 아셨죠? 그런 가운데에서 뭐 지난번 요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그제? 지금 그래서 요거는 뭐 내일 장중이거나 이때 다시 이야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뭐야 오늘 강보합군이야. 대만도 니케이도 그죠? 상해가 좀 약세고 홍콩이 좀 약세인데 뭐 얘는 열외고 그제? 지금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보게 되면 나스닥도 신고가로 경신하고 해외 시장이 다 양호한데 그죠? 우리 시장만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났지 그죠? 코스닥을 지수를 5%를 빼버렸으니 그지? 지수가 5% 내려오면서 지금 저점을 형성한 부분인데 뭐 월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뭐 저 뭐야 잡을 때는 하나도 없지. 기술적 흐름으로는 뭐 크게 지금 잡을 만한 위치 흐름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코스닥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뭡니까 4월부터 거의 뭐 다이렉트로 끌고 내려오고 있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굳이 월봉에서 지지 라인을 찾자면 오늘 요 정도 라인에서는 지지를 해주고 아니면 뭡니까 요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치? 그런데 뭐 거래소도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거래소도 그렇고 월봉에 있어서는 뭐 그나마 거래소 쪽은 120일 이평선 라인 부분에 놓여져 있고 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투자 심리지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투자 심리와 그리고 수급과 그리고 펀더멘탈인데 펀더멘탈 상으로는 우리가 우리 시장이 싸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죠? 투자 심리가 무너지니까 개인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뭐 지금 이 주식의 흐름이 외국인이 팔고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 그지? 선물도 지금 3,700계약, 한 4,000계약 정도 매도하다가 1,400계약으로 돌아섰고. 그죠? 코스닥이나 거래소, 코스피 뭐 매수세는 빈약해도 매도를 세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매도세만으로 지금 뭡니까? 코스닥이 5.3%, 거래소가 2.8% 하락하는 건 이건 맨정신이 아니지. 그지? 이건 맨정신이 아니야. 비이성적인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응? 섹터 불문하고 뭐 전 종목 전 섹터 뭐 할 거 없이 그죠? 안철수 관련 안랩하고 뭐 하이닉스 뭐 담배 인삼공사 그거 제외하고는 뭐 지금 다 파란불일 만큼 하락 종목 수가 뭡니까 10%도 안 되고 상승 종목 수가 10%도 안 되는 거의 뭐 전멸 흐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견디자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죠?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무너지면서 개인들의 투매가 오늘이 첫날이 아니고 사실 금요일에도 나왔었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탄핵이 불발이 되면서 불확실성 이 부분이 더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외인들 흐름 어제 봤듯이 그제 업종으로 매도하는 쪽 주 흐름은 밸류업 쪽하고 대한고래 원전 관련주인데 시장 전반이 투자 심리가 무너지니까 확 내려온 거야. 지금 선물도 그죠? 외인들이 지금 급격하게 줄이고 있잖아. 동시효과 들어가면서. 근데 개인은 뭐해? 내 주식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내려오니까 그죠? 거기다가 들리는 시장 움직임, 시장 뉴스 이건 하나도 좋은 게 없고 그죠? 그러니까 계속 매도가 나오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형국이다고. 사실 뭐예요? 환율도 아침에 고점을 형성했었던 1,300, 1,437원 이쪽 라인 부분까지는 못 갔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환율이 오르고 그리고 이 가격이 내리니까 그죠? 매도가 전방위적으로 그죠? 섹터 불문하고 내려오는 형태인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셔도 그죠? 지금 이 수급 이 흐름에 지수가 5% 떨어지는 게 맨정신이냐고. 그죠? 용기를 내야 돼. 아셨지? 용기를 내고 지금 하락하고 내일 개파락 이거 뭐 막 두려워해서 펀더멘탈이 이상이 없는데 더 추가적인 약세 흐름 부분을 보일 것이다. 이거는 전쟁 나서 나라가 망하는 걸 제외하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셨죠? 힘들지만 버텨.